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여러분들 칠판 보시면 알겠지만 너 이래서 틀렸지? 라는 약간 킹받는 멘트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부제는 너 이렇게 풀어서 틀렸으면 개추입니다. 자, 이미 좋은 문제들과 좋은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문제풀이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너무 속상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끌어낼 수 있을까? 자, 틀린 풀이만 잘 공부해 놓더라도 왜 별로인지만 공부해 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올바른 풀이로 덮어만 씌운다고 강의만 듣고 끄덕이면서 풀이만 적는다고 해서 시험장에 가서 내가 그 풀이를 그대로 시전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 선생님의 모든 에너지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풀이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풀이가 왜 틀렸는지, 맞은 문제이지만 이 과정이 별로인 건 아닐까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연산이 빠른지 이렇게 배웠지만 이 문제풀이 방법이 이 문제에선 왜 별로이고 다음에 어떻게 변형되었을 때 이렇게 파면 더 좋겠다라는 것까지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큰 효율성을 가져가면서 공부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이미 현장 강의에서 100명 이상 선생님 단과 수강생이 종합반 아니에요. 재수 종합반 이런 거 말고 단과 수강생이 벌써 300명이 넘어갑니다. 300명, 4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미 100명 이상을 상담을 완료를 했고요. Q&A 게시판으로도 학생들이 내가 올리라 그랬더니 벌써 꽤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풀이 과정을 이미 다 봐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틀렸구나라는 걸 공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선생님 MBTI가 안 그래도 F인데 보면서 너 이렇게 해서 틀릴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틀려왔구나 하면서 향후 대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줬습니다. 인강 학생들에게도 Q&A 게시판으로 올리는 친구들 이외에도 자, TCC 영상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풀었었지 라고 끄덕이면서 영상을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본인의 시험지를 꺼내놓고 같이 비교해보면서 나 진짜 저렇게 풀었네? 자, 다음부터 저렇게 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짧게나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념만 믿지 말고 개념과 문제풀이를 잘 연결할 수 있는 문제풀이 전문가 양지용 선생님과 함께 그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번부터 그리고 선택 과목 30번까지 다 언급을 할 겁니다. 자, 빠르게 보면서 맞아 하면서 기억만 영상만 시청하시더라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될 테니까 선생님 믿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요 얘기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는 이번에 계산 실수 정말 많이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자, 내가 정말 되묻고 싶은 거지. 너 정말 실수 맞아? 아닐 거예요. 실수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연산량만으로 물어보는 12번 문제도 있었겠지만 연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도록 칙을 세운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만한 문항들도 3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종 선생님이 얘기하는 저 식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연산들이 있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일지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1번입니다. 자, 틀린 사람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써놨는데 틀릴 수도 있죠. 다음에 안 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해설 강의 1번부터 찍었거든요. 저 1번 틀렸는데 지수법칙 까먹어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라는 친구도 감사하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2번도 틀린 만한 여지가 딱히 없어요. 4번도 한번 가보시면, 자,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로 지용적 사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틀리는 문제입니다. 거의 매번 모의고사마다 있는 문제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왜냐면 연산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거든요. 자, 근데 이참에 틀려버렸으면 남은 1년 동안은 틀리지 않을 거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9월에는 수능에는 정신 차리고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럼 5번입니다. 자, 5번도 딱히 틀릴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6번도 6번부터 틀린 친구 많죠. 6번은 각변환 공식을 공부를 하더라도 저렇게 3, 4분면만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얼사탄코를 반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같이 섞어버리면 헷갈리지.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고요. 혹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은 이런 구체적인 문장, 얼사탄코, 즉 보호는 맨 마지막에 반영하자는 선생님의 멘트로 다시는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7번은 됐고요. 8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친구들 A6부터 A11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자꾸 A1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A1이 문제에 있기는 하지만 A1, A2 곱해서 음수라는 건
공비 이야기지 첫탕 이야기가 아니잖아. 우리 게임을 할 때에도 너랑 나랑만 싸우면 되는데 자꾸 우리 엄마 아빠 언급하는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A6하고 A11 사이에서만 싸우면 되는데 자꾸 A1 끌고 와가지고 연산을 틀릴 만한 여지들을 주지 말자고요. 그리고 평가원이 내는 공비는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2하고 관련이 있는 숫자일 수밖에 없어. 30여 년 동안 2하고 관련이 없는 숫자는 두세 번밖에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16 나왔고 30이 나왔고 보기 보면 벌써 좀 냄새 나잖아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왜냐면 첫 번째 줄이 공비가 음수란 얘기니까. 그런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연산을 해야 연산이 뭔가 잘못돼도 교정할 만한 건덕지가 생길 텐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연산 하나만 믿고 가니까 정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인생 가지고 도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소중한 인생이고 너무 소중한 1년이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얘기더라도 들어놓으시면 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점짜리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9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자기의 문제풀이를 봤을 때 일단 하학생 특 그래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0 근처 얘긴데 뭐 굳이 그래프를 다 그리고 있겠니? 그리고 제곱해서 연속이 된다는데 0 근처에서 딱 봐도 마이너스 2분의 1과 3으로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곱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 번째 특징, 제곱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더해서 0 된다로 가볍게 해결해 주시면 1번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약간 과정 못해서 5분 정도 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0분도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빨리 여기까지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상위권 학생들은 5분이 뭐야? 4분 안에도 끊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최대한 모든 연산은 가볍게 해서 틀릴 만한 여지를 만들지 말자라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이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제곱해서 맞았는데요. 뭐 제곱해도 되죠. 근데 안 해도 된다는 걸 선생님이 강조해보고 싶은 거예요. 더 복잡한 문제로 갔을 때 연산을 피하자. 자, 그러면 10번인데요. 10번도 정말 할 얘기가 많죠.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조건 나를 통해서 코사인 B랑 코사인 B, C랑 똑같으면 당연히 이등변을 쓸 줄 알았어. 근데 너네들은 아니더라. 코사인 B, 코사인 C 나오면 무지성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던데 문자 3개를 이용해서 왜 제곱까지 끼어있는 분수식을 만들어서 문제풀이를 복잡하게 하냐고요. 연산 좀 하지 말고 제발 해석 좀 하세요. 자, 각도에 대한 해석 없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식을 어렵게 만드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고 연산한다. 이게 항상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만큼 표현이 어색하시면 여러분들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시면 0부터 파이 사이에선 1대1 대응이라는 거 통해서 가벼운 문장 하나만으로도 복잡한 연산을 피할 수 있었다. 자기 문제풀이 보시면서 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의식적으로 신경 써서 에너지를 도입부에 많이 쓰세요. 아시겠죠? 그런 강의들을 선생님은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수강생들이라면 이런 얘기들을 아마 지겹게 들었을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이것도 여기 써있죠. 도대체 그림을 왜 안 그린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프를 그려서 접하는 거니까 차함수 식 세우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내림차순으로 식 세우면 안 되죠. 이거 먼저 반영하면 안 되니까. 접하는 거 이용해서 그리고 x 빼기 a의 완전 제곱식으로 내림차순 식 정리하는 것도 선생님은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뭐 더 복잡한 문제를 풀 때 확장성이 있는 문제풀이는 아니거든요. 자, 아직 요 문제풀이 선생님 해설 강의 안 보셨다면 해설 강의 보시고요. 지필지기를 통해서 다항함수의 식세우기 대원칙이라는 내용으로 식세우기 특강 마련해 놨으니까 교재 PDF만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아주 일관되게 문제풀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자, 대망의 말이 많은 12번이죠.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수함수 2개가 나오면 관계성 해석하는 거 좋아요. 대칭관계, 알겠죠? 뭐 기타 등등 당연히 해석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때는 연산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자, 연산을 시도하지 못한 친구들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번 푸는 거 당연합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연산을 안 하고 그리고 해석부터 하려고 했던 거 그것도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연산을 왜 안 했니?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학생들 입장에선 공부하는 거고 달라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자, 반드시 관계 해석해보고 안 되면 연산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로드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 왜 연산 안 했어?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좀 서운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능에서 12번, 13번에서 의도적으로 큰 의미 없는 연산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12번, 13번 뭐 하다 안 되면 빨리 연산으로 밀어붙여. 이렇게 실행력이 필요한 것도 요새 수능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틀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얘들아. 알겠죠? 하지만 맞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3번 나도 이 문제 풀고 학생들 풀이들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는데 선생님이 요거 세 줄 만에 풀었거든요. 그냥 차함수 정적분 하는 거야.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적용됐다면 한번 같이 가볼게요. 중간에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를 뭐 k나 A 같은 걸로 언급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잘못된 거야. 자, 넓이의 뺄 셈이 포인트거든요. 나는 넓이를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넓이끼리 빼겠다는 거 차함수 정적분이야.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넓이에만 집중했다는 건 기출학습이 완료돼 있지 않은 친구들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거 자른 친구들이 있어. 헤헷, 요것만 야무지게 연산해야 돼.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왜 이걸 애매하게 봐요? 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많이 쓸데없이 연산했더라고. 예를 들어 x좌표가 마이너스 n분의 2다. 이거 자체가 너무 슬픈 이야기야. 연산을 하지 말게. 나는 맞출 의지가 없어요 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선의 넓이의 차이를 물어볼 때 애매하게 x축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학생들이 힘들어하겠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연산 이제 적정 문제 봤는데 다 x축 위에 있더라고. 난 그렇지 않아. 나는 일부러 x축 애매하게 준 것도 가르쳤었거든요. 나중에 영상으로 첨부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틀린 세 번째는 이렇게 이걸 C로 애매하게 채우는 애들이 있어. 이거 자체가 얘네들의 x좌표 불필요하게 귀찮은 것들을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언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풀이다라는 겁니다. 자, 넓이의 뺄셈만 담백하게 이용해서 정답을 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서 인문 N제에 들어가 있는 이제 수능 코어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애매하게 X축을 줬고 이 당시에 선생님이 해설했던 거 5월에 찍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했기 때문에 최근도 아니죠. 5월 초에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코어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잘 맞았을 것 같아. 애매하게 X축이 있는데 선생님 그거 언급 안 하고 일부러 이거 보지 말고 한 번에 적분해라 라고 얘기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이제 연습해 보시면 아주 훌륭하게 대비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기출하고 약간 다른 포인트들이 있는 거 같이 공부해 주도록 하시고요. 14번도 할 얘기 참 많죠. 되게 쉬운 문제인데 너네 되게 어렵게 풀었더라. 너네 풀이에 그래프가 있다면 완전 비춥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산수학이라는 게 있어. 이산수학이 뭐냐면 수학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통계학도 있고 기하학도 있고 미적분학도 있고 그리고 기하학도 있고 이산수학도 있는데 이산수학이 자연수처럼 뚝뚝 떨어져 있는 대상을 일일이 세어보고 관찰하면서 규칙성을 탐구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이론을 공부하는 수학인데 예를 들면 우리 허준희 교수님이라고 아시나요? 노벨상에는 수학 부분이 없는데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얘기하는 수학에서 권위가 가장 큰 상 중에 하나인 필즈상을 받았던 우리나라 교육을 받았던 수학자인 미국 대학교 교수님이신 허준희 교수님이 이산수학 전문가란 말이야. 이산수학 전공이시란 말이야. 그러면 수학에는 지금 우리 수학 교육과정을 보면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심지어 미적분은 전부 다 함수 천지예요. 연속함수 이야기밖에 없는데 이런 이산수학을 물어볼 만한 건덕지가 지수로 구하고 수열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의 몇 가지 단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일일이 세워주는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부등식에서 자연수 1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선 12개를 채워달라 그랬으니까 2개만 탈락시키면 되는데 이 2개를 탈락시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이거 로그함수 그리고 2차 함수 그리면서 그냥 연속적으로 파악해버리면 그게 정답이 나오겠어요? 가볍게 풀어야지. 그러니까 2개를 제낄 만한 수학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지금 와서 우리가 뭐 진수 조건을 이용한 4점짜리 문제 10개를 푸는 게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아니라니까. 이산수학이니까 나는 그냥 일일이 세면서 관찰하는 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2개를 탈락시키도록 가볍게 풀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만 공감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앞으로는 문제 풀 때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은 선생님이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어려웠던 문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까지 못 왔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풀다가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해설 강의 정말 열심히가 아니라 되게 탁월한 풀이를 알려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상위권 학생들을 통해서 이미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가 1등급이 목표야 라는 친구들은 해설 강의를 꼭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선생님 풀이하고 달라요. 양지용 선생님은 마지막 과정을 연산을 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풀이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아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깔끔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꼭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어보시고 주관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로그 방정식이야. 자, 이거 틀리시면 안 되겠고. 자, 16, 17은 딱히 언급할 게 없습니다. 자, 18번도 자, 공식 까먹었으면 개추라고 써놨는데 자, 이거 공식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을 얼마를 썼는데 시그마 공식 한 줄짜리를 까먹어요. 연산 꼭 잘해주시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다면 이참에 공식을 까먹지 않을 수 있었잖아. 완전 럭키 FTDT잖아. 기억해 주시면서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정말 많죠. 자, 3점짜리 문제 중에서는 이거 틀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정말 쉽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그래프 안 그린 사람 있지. 자, 위치 속도 가속도 나오면 항상 그래프 그리는 게 국룰이야. 그런데 자기 문제풀이에 그래프가 없고 인테그랄만 엄청 있었다면 완전 잘못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적분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연산을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아무 생각 없이 얘가 0 될 만한 친구에 대해서 이게 0 될 만한 친구는 K는 몇이 된다. 3 더하기 몇이 된다. K분의 4다 해서 이거 야무지게 적분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적분해버리시면 여러분들 인테그랄에서 위쪽 끝에 문자가 있는 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고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풀려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연산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필살기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프를 통해서 첫 번째, 부호 판단을 빨리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 면적 공식이나 가볍게 삼각형이나 사다리꼴로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더러운 좌표가 아니라 길이로서 연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길이를 연산 안 하고 자꾸 인테그랄 하나만 믿고 있으니까 계산이 틀리는 겁니다. 그게 계산이 나오겠니?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생각하고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가면 연산이 빠르겠다, 느리겠다, 힘들겠다를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라고. 근데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개념이 부족하니까 뭔가 안 나올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크게 점수는 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탐구해보고 비교해보고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게 요새 수학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2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부터 틀린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수능 특강이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이산 수학이라는 거야. 5 이하의 자연수 A, B에 대해서 그래프를 계속 바꿔보면서 그려보시면 되는데 학생들 문제풀이 보니까 계산 실수도 있지만 학생들 문제풀이 보니까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더라.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릴 생각해야지. 아니 얘들아,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데 호랑이도 아닌 것이 토끼인 것이 왜 자꾸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서 어중뜨게 풀려 그래. 알겠죠? 자, 대학을 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선 도박이라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개 그리면서 딱딱 세시면서 정답을 내달라는 문제입니다. 뭐 사인 그래프가 어렵니? 아니잖아. 이건 사인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가 느는 게 아니라고. 문제풀이법을 자꾸 공부해 주셔야 되고 그럼 문제풀이법과 관련된 이론들과 예제들은 필살기와 수능 코어에 아주 필요충분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 아시겠죠? 자, 21번도 같이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래프를 특정 지지 못해 쓰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프를 특정 짓더라도 학생들이 적분을 하더라. 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x좌표가 2가 되고 얘네들의 y좌표가 3분의 8이 되는 4차함수 그래프인데 여기에서 f'이 1이 0이라는 걸 이용해주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1 넣어서 2 넣어서 미지수 설정 후에 뭐 한다? 적분해야지 라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아쉽다는 거야. 계산이 너무 힘들다고 적분해서 적분상수 3분의 8까지 만들어? 아니 얘들아, 인수정리까지는 나쁘지 않아. 근데 인수정리를 전개하고 적분하는 건 나는 항상 막고 있거든요. 알겠니? 이참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은 필살기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까지 가르친단 말이야. 문제풀이 대원칙, 식세우기 대원칙을 통해서 들어갔고 지필지기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는 특강이 개강을 했으니까 아직 수강 안 하셨다면 PDF 파일만 보시면 되니까 꼭 수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관성을 제시하면서 문제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틀릴 여지를 많이 만들면서 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아. 식을 세울 때는 fx는 최고차함계수가 1이니까 2에서 중근을 가지겠고 알겠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3분의 8을 해서 미분을 하는 게 그나마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적분상수도 필요 없고 f'1이 0인 걸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답을 내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정답은 다 똑같이 나오니까요. 이거 해서 맞춰도 상관없는데 계산이 길걸? 실수하기 좋았을걸? 불안했을걸? 이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라는 겁니다. 자, 항상 계산이 틀릴 여지들을 만들지 않도록 연산하는 해설 강의와
그런 문제풀이법을 터득해서 같이 가주셔야 된다는 게 선생님의 결론인 거지. 알겠지? 선생님이 말하면서 너무 흥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지를 보니까 흥분을 안 할 수밖에 없더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 알겠죠? 자, 선생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배운 대로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양정 선생님의 풀이법대로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뭐 시도도 안 한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자,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n이 4일 때와 9일 때만 케이스 분리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A15부터 역추론해도 정답이 나오기는 한데 역추론이면 이 점화식을 반대로 이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둘이 비슷해 보인다면 항상 정방향 추론을 권장합니다. 요 내용 같이 해설 강의 봐주도록 하시겠고요. 역시나 점화식 특강이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확률과 통계입니다. 자, 이거는 뭐 딱히 할 말은 많지만 하진 않겠습니다. 뭐 틀리시면 안 되죠. 24번도 마찬가지고요. 25번도 이항 정리 생각 안 나서 직접 전기 있으면 개추라고 써놨지만 우리 이항 정리 처음 배운 날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딱히 선생님이 할 말은 없어요.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자기 마음대로 풀더라. 확률과 통계 문제인데 확률에서 분모가 선택해서 나열했대. 선택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했대. 그럼 당연히 중복 순열이죠. 그런데 분자에서 자기 마음대로 중복 조합으로 풀거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뭐예요? 발작 버튼이죠. 뭐뭐 거나 하면 덧셈 정리 이용해 주는 거. 교집합 빼주는 건 요새는 4점이 아니라 3점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만의 풀이로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자, 27번도 기출이랑 너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틀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풀이가 딱히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풀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잘 정리해 주도록 하시겠고요. 자, 이것도 수능 특강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만 기억나는 친구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수능 특강에서 봤더라도 문제풀이하는 건 완전 달라. 다른 과목이면 지문이 연계되면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수학은 비슷한 지문이 비슷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연산을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고 완전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연계가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 풀었더라도 자기 혼자 연산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마 풀었을 때 자기 혼자 막 뒤집어 봤을 거야. 근데 내 속도 뒤집어지거든. 그러면 그게 아니고 5번이나 반복해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선택할 줄 알고 맨 마지막을 고정해야지. 5번 시행 후에 모두 같은 면이 놓여 있으려면 어떤 것들을 뒤집어야 될지, 누구를 몇 번 뒤집어야 될지 이렇게 횟수로 바꾸라고 선생님은 이미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뒤집으니까 이게 뭐 풀리니? 안 풀리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것도 많이 가르쳐 놨어요. 필요충분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직접 만든 문제인데 뒤집는다. 여러 번 뒤집었을 때 자, 두 번째 시행 후 처음으로 보이는 모든 카드의 적긴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누구를 뒤집었어야 되는지 사고하는 과정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문제를 양종 선생 커리큘럼에서는 이미 많이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9번인데요. 자, 29번은 생각보다 많이 안 틀렸어요. 학생들 풀이를 보면 28번하고 30번을 많이 틀렸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수능 문제도 28번이 의도적으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28번이 어려우면 그냥 29번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야. 생각보다 쉬울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잘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30번은 선생님이 역시나 해설 강의 잘 찍어놨습니다. 자, 학생들로 하여금 뭐 어려워 보이긴 하겠지만 잘 세시면 누구나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해설 강의 잘 보도록 하시겠고요. 이것도 역시나 유사문항, 척축문항 많지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수록은 안 했습니다. 해설 강의 넣어놨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미적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미적분입니다. 얘들아,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서 은근히 틀린 친구 있더라고. 뭔가 곱하지 말고 당연히 작은 공비 무시해서 정답은 2번으로 곧바로 나와야 되겠고요. 자, 24번도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5번도 개수가 1, 2, 3밖에 없기 때문에 틀릴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은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거 틀리면 뭐 개념 부족이니까 개념 공부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 그리고 26번부터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자, 이게 수능 특강 보면 역시나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때는 제곱이 없었거든. 근데 제곱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제 풀 때 루트가 생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리화를 한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 유리화를 왜 하는 거야? 수투 푸는 거야? 우리 미안해, 내가 F라고 얘기했으면서 MBTI F라고 얘기했으면서 완전 T처럼 얘기했죠. 아니, 미적분이면 극한 공식을 세우라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데 유리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뭐 풀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약분할 거야?
아니잖아. 루트 없을 거야? 아니 보기 루트까지 있는데 루트 5까지 있는데 왜 유리화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극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앞으로는 문제 풀이할 때 스스로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이할 때 내가 뭐 풀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제발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에서 뭔가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건 사실 이번 모의고사에서만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 알겠죠? 전략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27번인데요. 이것도 정말 할 얘기가 많죠. 자, 법선과 법선의 방정식을 왜 구하니? 그림으로 가야지. 알겠죠? 뭘로 가야 된다고? 그림으로 가야지. 자, 이거 뭐 풀어주진 않겠지만 자, 여기에서 법선을 만들어서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만들어. 그럼 얘가 A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면 요만큼 비율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당연히 평평한 걸로 내가 방금 뭐라 그랬니? 당연히 가야지. 뭐라고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더 공부해보고 근데 이 모든 이유가 다 뭐냐면 접선과 법선의 방정식을 식으로 구해서 그래. 나는 필살기에서부터 항상 얘기했습니다. 접선과 법선이 나오면 이렇게 법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얘기했었거든. 물론 이런 것들을 식으로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여기에 0을 왜 대입하는 거야 도대체. 절대 이렇게 가지 말고 이만큼의 길이만 필요하니까 이거 대 이게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다 해서 좌표가 아니라 길이에 집중하는 테크닉을 공부했었어야 되지. 근데 갑자기 그게 못 되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삼각비를 즉 직선의 접선의 법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길이로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연산을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비례관계를 이용 안 하셨다면 이것도 너무 속상한 거죠. 그리고 목미분도 충분히 피할 수 있으니까 해설 강의 지금이라도 보시고 앞으로 문제풀이를 이렇게 덮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28번입니다. 자, 28번도 필살기에서 맨날 강조했던 합성함수 만들기 테크닉이 구간별 함수로 나왔고요. 심지어 이 구간별 함수도 미분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외워놨던 함수, 기본 함수로 평행 이동시키라고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니까 내가 미분하다가 시간을 뺏긴 것 자체가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알겠죠? 강조 테크닉과 기본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해석해 주시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생각보다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29번도 마찬가지야. 29번도 여기 A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미분하시는 건데 미분하시면 A값이 사라지니까 인수분해 해줘야 되고 도함수를 못 그리면 차함수로 생각하거나 통분 등을 통해서 한 번에 묶어주는 추가적인 차선책이 없었다면 이참에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자, 이것도 역시 문제풀이 방법이 필살기에 예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완강을 빨리 해주시고요. 자,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건 이겁니다. 자, 이거 자체가 나는 완전 별로라고 보는 거야. 자, 이런 문제풀이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 이게 별로예요. 왜? 지금 이게 마이너스 붙여서 갑자기 미분이 가능했다는 건 프라임이 0일 때 갈아탄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뭐 한다는 뜻이야? 갈아탄다는 뜻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학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수투 처음 배우는 날처럼 미적분 처음 배우는 날처럼 미분 가능성을 여기에만 의지한다? 당연히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의지해줘야 되는 건 그림이 먼저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식을 연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고 과정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모든 내용들의 문제풀이 순서가 정말 훈련이 예쁘게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교정이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30번입니다. 30번은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이유가 뭔가 잘못해서 틀린 이유가 아니라서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해달라는 얘기, 앞에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풀어달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자, 아직 해설 강의를 안 받으셨다면 뭐 거의 대부분 받겠지만 선생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문제풀이 전문가고요. 행동 강령을 딱딱딱 짚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단순한 해설이 아니고 내가 올해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일관성과 확장성이거든요. 양종 선생님의 풀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제 수강 후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잘 접근해 본다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맞은 문제도 꼭 다시 보면서 올바르게 4점짜리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후반부 4점짜리를 빠르게 풀고 싶다면 앞부분을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풀어줘야 되니까 이런 노력들과 시간들이 절대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선생님 6월 모의평가 복습지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분석지 그냥 단순 손풀이가 아니라 그냥 단순 내용이 아니라 아주 깨알같이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그거 하나만 공부해줘도 꽤 괜찮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교정해 놓는 부분이니까 DDR 꼭 보도록 하세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PDF 파일 지금이라도 다운받아서 양지훈 선생님이 얼마나 자세한 수업을 하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현재 수능 수학은 계속 얘기하지만 몰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개념 공부만 하잖아요. 48점 나옵니다. 4점짜리가 13개 나오거든요. 4 곱하기 13은 52니까 52점을 버리는 거예요. 개념으로는 부족해요. 상황 분석과 연산 실력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풀이 중에서 내가 이 방법이 빠르다 그리고 이 방법이 느리다를 판단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으로 편입시켜야 됩니다. 공부라는 건 그런 거야. 옛날에는 아는 게 모르는 걸 알게 되어서 점수가 나왔지만 이제는 알지만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도입부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저도 수학교육과를 나와서 수학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 문제 도입부에 대한 해설과 당위성을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고 공부량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개념보다 문제풀이 상황 분석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둘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공부의 방향성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기출 아이디어는 너무나 중요한데 아직도 기출 정리와 풀이 방법의 정돈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면 필살기를 통해서 공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향후 수강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강좌가 있는데 내가 아직 4, 5등급이야. 그러면 모르는 게 많겠지. 그런 친구들은 자연분, 기초개념 강좌를 수강을 빨리 해주도록 하시겠고요. 자, 함께 수강 가이드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자, 아직 내가 등급대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될지 어떤 강좌를 수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아주 자세하게 공지사항에 업로드해 놓도록 할 테니까 수강 가이드와 함께 수강을 해주도록 하시겠고요. 필살기, 필수로 살펴볼 기출이란 뜻입니다. 자, 아직 기출 정리가 안 됐거나 실전 개념, 그냥 단순한 기출 강좌가 아니에요. 짜집기 강좌가 아닙니다. 기출 문제들, 최근 기출 문제들만 뽑아서 이렇게 풀면 돼라고 풀이 방법을 여러 개 펼쳐주고 선택까지 내가 다 지정해주는 아주 훌륭한 강좌입니다. 별표 5개짜리 강좌고요. 필살기 수강하는 거의 대부분들의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작 들을 걸. 뭐라고? 진작 들을 거리란 얘기밖에 안 하는 강좌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강좌고요. 필살기까지 그리고 지필지기 병행하면서 또는 필요충분 모의고사만 대비를 잘해줘도 현재 등급대에서 내가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 정도만 수강해줘도 분명히 좋은 등급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나는 기출은 좀 됐어 라는 친구들은 새로운 문제로 훈련하고 싶다면 짧고 강력한 입문형 엔진 수능코어 완강하는 며칠 걸리지 않을 겁니다. 수능코어로서 기출이 아닌 새로운 문제로 훈련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수능코어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적중 문제도 수능코어에서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문제였죠. 기대해도 좋습니다. 실전 훈련하는 필요충분 모의고사도 시즌 1, 2, 3, 4에 맞춰서 함께 개강할 테니까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9월 대비는 진짜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2달 반 이상 남았어요. 무지성으로 강의 수강한다고 점수 올랐으면 내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지도 않았겠죠. 그냥 강의 수강하고 끄덕이면서 점수 올랐으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진작에 잘했겠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될 만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재학생들의 내신도 해야 되고 재수생들, 반수생들, 군수생들은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수시원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효율성은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특별하고 아주 구체적인 상황 분석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념만 하면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번 모의고사에서 확인하셨다면 구체적인 행동 강령 전문가 양종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처음으로 공부하는데 인강에서도 1:1 첨삭 서비스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자,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학생들을 1:1로 첨삭해 주는 걸 많게는 한 주에 400개씩 합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아주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수강 후기를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됐겠지만 30점 하던 친구도 80점으로 끝나고 알겠죠? 50점 친구도 1등급으로 끝나고 3등급이었던 친구도 100점 받고
96점 받고 미적분 100분이 99점 받고 메디컬 가고 이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성적 향상 후기 같은 것도 인터뷰를 다 찍어놨잖아요. 여러분들 의심이 되신다면 당장 확인해 보시고요. 양종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는 인강에서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양종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통해 좋은 점수를 나올 수 있는 과정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뭐 해줄 얘기 많지만 선생님은 해줄 얘기는 이번 영상에선 다 한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양종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